안녕하세요. 코인 정보통입니다. 파이코인의 치명적인 오류가 밝혀졌다는 내용이 현재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얘기하는 치명적인 오류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저의 의견과 해결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한 파이코인 유저가 다른 사람의 비밀 구절을 넣어 지갑 로그인을 시도한 것에서 시작되는데요. 실제로 파이 지갑에 들어갈 때 타인의 비밀 구절을 넣으면 로그인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비밀 구절을 잘 관리하지 않아 비밀 구절이 유출되면 해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와 같은 점이 치명적인 오류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과연 치명적인 오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정말 파이 네트워크가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졌을까요?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해당 사항은 파이코인만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 지갑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원래 코인을 보내고 받을 때는 지갑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바이비트나 바이낸스 같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때는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메타마스크라는 지갑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메타마스크 또한 파이 지갑과 마찬가지로 비밀 구절이라는 게 있는데요. 실제로 메타마스크라는 지갑을 보시면 비밀 구절을 타인에게 절대로 알려주지 말고 인터넷에 남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저장하지도 말라는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코인이 허술하게 설계된 것이 아닌 암호화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네이버 아이디의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컴퓨터에서 입력하면 네이버에 로그인 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치명적인 오류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코인 지갑은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점은 단지 비밀구절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효과적인 비밀구절 보관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핸드폰 메모장이나 온라인 접속이 되는 컴퓨터에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온라인에 접속이 되면 다른 사람이 우리의 파이 지갑 비밀구절을 빼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비밀 구절을 수기로 작성해 나만 아는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기로 비밀 구절을 작성할 땐 끝에 두 자리는 빼고 작성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끝에 두 자리는 머릿속에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해킹을 절대 당할 수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방식으로 비밀 구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의 고민점인 KYC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릴 텐데요. 특히 KYC 소명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이번 내용도 반드시 끝까지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제 지인 중에는 3년째 채굴 중인데 아직도 KYC를 못 받은 지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명서 제출 후 KYC에 통과했다는 사례가 있는 것은 단연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KYC가 검토 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알고리즘이 가짜 계정으로 인식해 검토 과정에 들어갔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KYC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조급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벌써 마이그레이션까지 받은 분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적으로 분석해 말씀드리자면 5천만 파이코인 사용자 중 마이그레이션까지 된 분들은 약 6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기다리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턱대고 기다리시면 지치시기 때문에 파이코인 모더의 질의응답 사항을 오늘 저의 코인정보통 채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부만 말씀드릴 텐데요. 아래 고정 댓글에 네이버 밴드를 가입하시면 더 자세한 파이 모더 KYC Q&A를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할당한 KYC 슬롯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더의 답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모든 사용자는 파이코인 브라우저를 통해 KYC 앱을 방문하고 초대를 기다리지 않고 KYC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 기반 KYC 슬롯 할당은 과거에만 사용되었으며 누구나 시작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시나리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번. 새로 생성된 계정은 30일 동안 채굴이 끝날 때까지 즉시 KYC 인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가 KYC를 통과하고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하기에 충분히 채굴을 계속해온 개척자를 위한 KYC 검증 리소스 우선순위를 저의 나름대로 지정해둔 것입니다. 2번. 알고리즘에 의해 가짜 계정 또는 위반 사항이 있는 계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극히 적은 비율의 계정은 KYC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계정 소유자가 알고리즘에 실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추가 조사를 위해 사용자 이름을 제출하고 사이트에서 양식을 작성하여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된 내용에 따라 더 자세히 조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KYC 슬롯 팝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KYC 슬롯이 열리면 번개 버튼을 누를 때 KYC 슬롯 팝업 알림이 계속 표시됩니까? 와 같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모더의 답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KYC 팝업 알림은 파이오니어가 KYC 신청을 시작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이오니어는 파이 브라우저의 KYC 앱에서 KYC 자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파이 브라우저를 열고 KYC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팝업 알림은 초대가 아닌 미리 알림으로 사용하십시오. 세 번째, 이제 파이 KYC가 모두에게 열려있으므로 어떻게 KYC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모더의 답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KYC를 신청하려면 파이 브라우저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파이 브라우저의 파이 KYC 앱을 통해 KYC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신분증을 준비하십시오. 파이오니어는 파이 브라우저의 KYC 앱에서 KYC 자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KYC 임시 승인이란 무슨 뜻인가요? 통과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선택적 임시 KYC 프로그램의 이유는 네트워크의 무결성을 보장하여 가능한 한 많은 실제 인간 파이오니어가 KYC를 통과하도록 조심스럽게 허용하는 동시에 가능한 한 많은 가짜 및 복 계정을 포착하고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네트워크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정에서 정직하게 채굴해온 모든 인간 개척자에게도 공평합니다. 특정 추가 확인 단계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는 처리 중인 KYC 신청의 양, 해당 지역의 검증인의 가능성, 신청의 복잡성, 임시 KYC 사례에 적용되는 추가 확인 유형이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KYC 상태가 임시 승인인 경우 최종 KYC 통과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모더의 답변 들어보시죠. 임시 승인 상태의 기간은 사례별로 다르며 필요한 추가 검증의 범위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KYC 앱의 2023년 다음 분기 우선순위 중 하나는 잠정적인 KYC 사례에 대해 이러한 추가 확인을 반복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KYC 상태가 임시 승인인 경우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까? 모더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려면 KYC를 완전히 통과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문의사항입니다. KYC 제출 시 KYC 앱에서 어떤 화면을 볼 수 있나요? 모더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KYC 신청서를 제출한 후 파이오니어는 KYC 앱에서 몇 가지 다른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개척자들은 응용 프로그램이 검토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KYC 신청이 잠정적으로 승인된 경우 파이오니어는 임시 승인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을 통해 데이터와 계정의 진위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면 파이오니어에게 KYC 통과 화면이 표시됩니다. 임시 KYC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추가 확인 없이 KYC 통과 화면이 바로 표시됩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이전 발표에 따라 제출된 KYC 신청서는 모든 것이 올바르게 제출되고 이름 항소가 없는 경우 15분 이내에 승인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가요? 예, 파이오니어가 필수 필드를 올바르게 완료하고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인간 유효성 검사기의 가용성이 풍부한 경우에는 여전히 해당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KYC 유효성 검사기는 언제 이름 변경위의 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계정 이름 변경을 요청한 파이오니아의 경우 이의 제기는 기계 자동화로만 해결되거나 해결을 위해 인간 검증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KYC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의 차단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 인간 검증인은 잠정적인 KYC 애플리케이션 및 검증인 성능 분석에 대한 추가 확인의 우선순위가 끝난 후 올해 안으로 이름 변경 항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내 KYC가 승인되었지만 메인넷 체크리스트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까? 답변입니다. 코어팀은 일부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문제를 알고 있으며 올해 메인넷 체크리스트에서 데이터 동기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정확한 KYC 상태는
항상 파이 KYC 앱에 의존하십시오. 11번째 질문입니다. 전반적으로 파이 네트워크가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전에 KYC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파이 네트워크의 비전은 모든 개척자를 위한 포용적이고 가장 널리 배포되는 디지털 통화 및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파이 네트워크의 마이닝 메커니즘은 소셜 네트워크 기반이며 실제 개척자의 기여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파이는 1인당 하나의 계정이라는 엄격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진정한 인간임을 입증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정확성이 필요하며 개인이 부당하게 가짜 계정을 만들어 파일을 사재기할 수 없도록 합니다. 따라서 KYC는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방지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네트워크의 진정한 인간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이 KYC를 통과한 사람만 파이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폐쇄형 메인넷 기간은 커뮤니티에 KYC 시간을 제공하고 파이오니어들이 실제 상품 및 서비스의 파일을 사용할 수 있는 신원 확인, 규정 준수 및 유틸리티 중심 생태계인 메인넷 블록체인으로 마이그레이션합니다. 오늘은 파이코인 지갑 해킹 방지법과 KYC에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을 텐데요. 포기하지 않고 파일을 채굴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